아, 됐네. 아, 마이크 켰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 아, 내가 진짜 미적분 수업 하나 날린 거 치면 미적분 수업 하나 날렸어. 마이크 안 켜갖고. 요것만 켜고 저걸 안 켠 거야. 아, 이거 뭐야? 처음에 딱 끝나고 그게 이제는 미적분 들어간 게 극한 쪽 하나 들어간 다음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 딱 들어가려고 이제 한번 끊고선 딱 켜려고 이제는 다시 끄고 좀 이따 켜려고 갔는데 저게 이게 안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설마 했는데 수업 하나 날아갔고 미치겠네. 이건 단원. 그러니까 연소 확률 변수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이제는 정리를 할 거야, 이번 시간에. 됐지? 전 시간에 했던 게 뭐야? 이산화물. 그렇지, 이산.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이산하고 연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 이산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렇지. 이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렇지. 뿔뿔이 흩어졌다, 그것도 괜찮은데 뜨문뜨문 있다는 얘기야. 썼을 때 그러니까 얘는 뜨문뜨문 있으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1, 2, 3,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갔잖아. 네. 뭐 0부터 출발하는 게 많았지. 네.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돼.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값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구간으로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차이점 아시겠어? 네. 그럼 얘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얘는 그래프로서 이용을 해줘야 된다. 좀 더 이쁘게 정리할 걸 그랬네. 이산과 연속의 차이가 이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봤을 때 어떻게? 그 변수, 확률 변수의 값을 값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구간으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녀석들을 다 뭘로? 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그래프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해 갔지? 그럼 그런 녀석들 하나하나를 표현을 했으니까 얘는 뭐야? 시그마 썼잖아. 그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어떻게? xi, pi 요따고 했었지? 그럼 이게 뭐가 됐어? 평균이 됐었지. 되죠? 그럼 거기에서 요것만 빼버리면은 pi가 됐으니까 얘는 모든 확률의 합 1 이렇게 간 거지? 그럼 얘도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뭐에 중점을 둘 거냐면 확률에 관해서 중점을 둘 거예요. 확률에 관해서. 그 확률을 따질 건데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얘처럼 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로 완성을 할 건데 그 확률이라는 새끼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럼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어떻게? x축 이 위쪽을 볼 거란 얘기야. 되셨나? 대략적으로 가면 뭐 이런 거야. 얘가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요게 x축이라고 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렸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의 총 넓이 자체가 확률을 뜻하는 거고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1인 거잖아. 그럼 요 새끼의 면적이 뭐가 된다? 1이 되면서 확률이 된다. 이해 가셨어? 네. 그럼 얘는 면적을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있겠어 없겠어? A부터 A까지는 없지. 그렇잖아. A부터 A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네요. 그럼 얘가 여기 예를 들어서 안쪽에 C가 있었어. 그럼 C에 대한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C에 대한. 네. 없단 얘기야. C 하나 면적이라고 했잖아. 맞다. 면적. 면적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아이 선생님 그럼 요 새끼 요 하나 보이는데요? 근데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자면 요 녀석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dx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최소한 두 개는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봤을 때 정적분을 따질 건데 양수 부분에서 따지면은 넓이하고 동일했잖아. 네.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네가 정적분 생각해봐. a부터 a까지 fx dx 뭐야? 범위요. 그렇지, 빵이잖아. 그러니까 확률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c부터 c까지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이해갔지?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 지금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타냈을 때 이런 x하고 확률에 관한
확률 변수 x하고 확률 p에 관한 관계식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불렀잖아, 그치? 네. 그럼 이 연속인 부분에서 확률 변수가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붙여줄 거야. 얘처럼 fx라고 표시해주면 돼, 그냥. 네. 이해 갔지? 확률 변수 x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x에 관해서 얘 문제를 풀어줄 건데 어떻게 간다?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아시겠어? 근데 지금은 이젠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서 수투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배운 애들은 다 얘를 구할 수 있다란 말이야. 오. 이해 가죠? 네. 근데 수투를 배워서 이게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나눴을 때 요 녀석을 배우기 전에 이제는 확통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선택 과목이 아니니까. 이해 갔지? 네. 지금은 이제는 문이과 나눠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무조건 수원, 수투 공통이고 니네 이거 공부해 이렇게 갔었는데 확통을 배운 애들도 있고 안 배운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녀석은 얘를 아는 상황에서 얘를 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래서 원래는 얘로서 풀어야 되는데 요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 고마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 새끼가 뭐 0, x, y 나와 있다라 치면은 뭐 대충 뭐 이렇게 된 거야. 제일 쉽게 가자. 얘를 봤는데 요 놈이 y는 뭐 ax 이렇게 나왔다 칠게. 그럼 여기가 뭐 1. 제일 쉽게 가자. 그럼 여기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의가 된 게 그 확률 변수 x가 0에서부터 1까지로 정의가 돼 있어.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그 x가 돼 있을 때 요 확률, 요 전체는 얼마? 1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따졌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ax의 dx 이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 됐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a의 x제곱에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네. 그럼 그게 1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2분의 1 a가 1인 거니까 a는 얼마? 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되셨죠? 근데 얘는 그렇게 풀 필요 없잖아. 그지? 면적이니까 이 녀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1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네. 맞아. 맞아요. 그냥 그거야. 그게 다야. 근데 얘가 이제 궁금했나 봐. 여기까지 이렇게 잘랐는데 A라고 놓자. 여기 A네. 여기 B라고 놓자. B가 나왔는데 요 새끼 확률이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나왔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란 얘기야? 4분의 3이. 그렇지. 4분의 3인 거지. 그럼 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4분의 3이니까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해서 B를 구해줘도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뭐 4분의 1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A가 얼마?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는 B 집어넣으면 여긴 뭐가 되는 거냐? 2B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얘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얼마다? 4분의 1. 그럼 B값 나와 안 나와? 예. 나오죠. 당연히 얘가 양수 부분이니까 2차 방정식 나왔어도 양수 구해주면 되겠네.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딱으로 간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얘를 봤을 때 이렇게 구해줘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누구 수원 수투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맞지만 이전에서는 나왔었던 이유가 요 녀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누구나 공통으로 확통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교육 과정의 취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녀석에 관한 요 면적 자체는 항상 얼마로 일정한 거야? 1로 일정한 거야. 확률이기 때문에. 네. 아셨죠? 그래서 그게 1로 일정한 거야. 그럼 그 녀석을 구해줬을 때 나는 뭐만 구하면 된다? 면적만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원래대로면 정석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평균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그치? 평균이랑 분산이랑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 표준 편차도 해봤고. 그럼 이런 녀석들을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평균을 구할 때는 뭐가 돼야 돼? 확률 변수 x랑 확률이랑 곱해야지. 그럼 얘는 포커스가 맞춰진 게 fx라는 함수 자체가 확률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거기에다 확률 변수 x만 곱하면 되겠지. 왜냐면 얘도 표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초반에 나타낼 수 있게끔 하나씩 쪼쪼쪼 써보면 당연히 셀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지? 얘가 A부터 B까지 갔을 때 저 놈을 한다 치면 확률 변수 X를 쓸 때 A부터 B까지 갔으면은 다 쓸 수는 없으나 A일 때, 뭐 A보다 살짝 큰 거일 때, A보다 좀 더 살짝 큰 거일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뭐 내가 2라고 뭐 3이라고 놨으면은 1.1, 1.2 이런 녀석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 몇 개만 해본 거예요. 그때 해봤을 때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1 곱하기 fx 함수값 이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1.2 곱하기 fx.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f1.1, f1.2 이런 게 되겠지. 되셨어? 그럼 그 녀석들을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x에 요걸 뭐라고 놓을 거라고? 이렇게 놓을 거란 얘기지. 돼요? 네. 아니, 평균이니까. 아,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이요? 그 제곱의 평균. 그렇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되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 기본이지. 네. 그럼 얘는 편차가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예. 네. 확률 변수니까 이게 이산이든 연속이든 확률 변수 x는 얘 동일하니까 네. 거기서 평균 빼준 게 편차죠? 네. 편차 제곱한 거에 평균. 예, 됐어? 네. 됐어? 그냥 간단하게 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부터 b까지에다가 x제곱의 fx 빼기 2배의 mx의 fx 더하기 m제곱의 fx d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좀 전에 풀 때 어떻게 했어? 요 녀석 구했을 때 요 놈이 얼마다? 1이다. 맞잖아? 네. 확률 밀도 함수 저거 해주면 확률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총합은 1이야.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주자면 얘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요거 되지? 네. 그럼 dx 빼기 확률 변수가 x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 빼주면 2m에다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x의 fx 그지? 네. 그럼 플러스 m제곱에다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dx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였어? 평균. 그럼 얘가 뜻하는 건 얼마? 1이었잖아. 네. 그럼 얘는 다시 썼더니 뭐가 돼? a부터 b까지의 x제곱에 빼기 2제곱. 요거지? 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뺐네. 아,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요걸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다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 갔어? 네. 아, 선생님 안 쓸 건데 왜요? 간혹 이 정의나 수식에 관해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수식들이 뭘 뜻하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보여만 드린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은 표준 편차 나오겠네. 네. 되셨어요? 저런 거다. 근데 나는 연속 확률 변수랑 정규 분포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녀석을 갖다가 지금 정리를 할 때 얘처럼 원래는 저걸 구해줘야 되는데 저게 너무나도 빡센 작업이더라고. 그러니까 정규 분포 일반화 시켰단 얘기야. 일반적인 분포다 이렇게 불러줘. 그럼 일반적인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제너럴도 되고 노멀. 그치? 평균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n이라는 녀석을 써. 그럼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사용을 했던 게 뭐야? 이항 분포 생각나? 그렇지. 이항 분포를 써가지고 b를 썼었잖아, 그치? 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거 썼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나타낸 게 뭐라고? 연속적인 상황이고 그 녀석을 그래프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표는 이젠 안 돼. 너무 많았어요. 맞잖아. 1부터 3까지 모든 실수에 해당하는 그 변수가 x래. 그럼 그거를 세는 놈이 미친놈이지. 1부터 3까지만 했어도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녀석을 어떻게 정규 분포라고 일컫고 그 놈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로 했대. 알겠어?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일반화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규 분포들이 항상 나타내는 게 앞에다 써주는 게 평균을 써주기 시작했고 요 놈을 분산을 써주기 시작했는데 분산을 항상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는 걸 좋아라 해 형태가. 알겠어?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야.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 얘기를 해봐. 그러면은 지금 뭐 나오는 통계에 따르면 173 정도 된대. 그럼 173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일 어때? 제일 많은 거. 많지. 그러면은 양옆으로 그러니까 크고 작아질수록 그 인원수가 어떻게 돼? 적어지는. 그렇지 줄어들지 당연하잖아. 네. 아니 봤을 때 주변에 존나 멋있고 막 한 사람도 많기는 하지만 키 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잖아. 네. 그러니까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갈수록 쭈루룩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은 항상 뭐냐? 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네. 아 그게 맞다니까? 니네 이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 보잖아요. 시험 봤을 때도 이게 참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시험을 봤어. 니네 학교에서만 봤어. 니네 학교에서만 봐도 그 성적을 딱 짜줘서 100분위로 따져서 뚜루루룩 얘들 이렇게 뚜루룩 해서 줄을 딱 세우잖아. 그러면은 그 구조가 평균을 기점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게 돼 있어. 맞아요? 네. 아 맞잖아. 양옆으로 퍼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다고 그래프가. 그러네요. 그렇잖아. 네. 아 얘가 존내리 잘하는 애들 생각을 해봐. 했을 때 걔네가 막 엄청 많진 않잖아. 네. 뭔 말인지 이해가지? 선생님 과거는 존내 잘하는데요? 아니지. 과거 애들도 이 평균이 뭐 할 뿐이야. 존내리 높을 뿐이지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맞는 애들을 제외하고 진짜 특출난 애들은 이렇게 가겠지. 맞아요? 네. 인정해? 아,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다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는데 그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그 녀석의 그래프를 작성을 해봤더니 다들 이런 형태의 종 모양이 생기더라고. 알겠어? 네. 아 진짜 내가 맞는 게 아니야. 네. 이 종 모양이 생기면서 얘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게 X축을 기점으로 위쪽에 존재를 하며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쪽으로 다가가는데 절대 얘하고 닿지는 않아요. 네. 닿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무한대로 간다. 그럼 X축이 뭐? 정근선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네. 그럼 이 종간대에 위치하는 게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네. 선생님 마이크? 선생님,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건가요? 분산, 표준 편차는 뭐라고 했어? 삼포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얘네가 뜻하는 게 뭐? 삼포도. 삼포도의 의미가 뭐였지? 그러니까 말로 계속 해야 돼. 평균을 평균으로. 그렇지 기점으로 그렇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나는 여기에서 벌써 두 가지를 됐네. 평균이라는 녀석하고 분산이라는 녀석, 뭐 표준 편차도 있겠지만 분산이라는 녀석 두 녀석을 쓸 건데 평균이 뜻하는 거는 요 녀석의 그래프의 위치에 관해서 신경을 쓸 수 있게 되겠네. 네. 왜냐면 얘가 M1이라는 게 나왔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니네 학교에 반별 성적이라고 치자. 네. 반별 수학 성적. 이때도 수학 성적 얘기하니까 속상하네. 다른 과목 뭐 있지? 가정이라고 할까? 가정에서 실습을 했을 때 애들이 점수를 받은 A, B, C, D, E 등급을 받은 그 등급 정도라고 치자. 네. 그럼 여기는 1반이 있는 게 있었고 여기에 뭐 이렇게 가면서 얘네는 2반에 관한 평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평균이 뜻하는 거는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분산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의 뭐라고 해요? 폭을 결정하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폭이 뜻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밀집도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이쁜 말로 하면 뭐냐면 고른지 고르지 않은지.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거는 너도 두 개, 너도 두 개, 너도 두 개 가져가 이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네. 그 평등의 의미가 아니야. 그냥 자료를 봤을 때 어느 하나에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걸 그냥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건 존내 퍼져 있고 막 개판이야 막 이런 거를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게 평등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M1하고 M2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치? 근데 평균을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그 녀석의 점수의 성향까지 알 수는 없다고. 네.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럼 얘는 봤을 때 도리어 얘가 더 날씬하잖아. 네. 날씬하다는 거는 평균을 기점으로 그 자료들이 다 뭉쳐있는 비율이 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뭔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자료에 대한 결과물들이 다 뭐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얘는 얘보다 덜 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 뜻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럼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야, 그러면은 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로 쓰기로 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좀 잘 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러면 얘가 평균을 기점으로 요만치 떨어져 있는 애도 있고 요만치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런 녀석들을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갔지?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기점으로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1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 거야.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얘는 2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해갔지? 그럼 간혹 물어봐. 선생님 0.5칸은요? 그럼 0.5 시그마. 되셨어? 네. 그럼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대칭성이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평균에서 1 시그마를 빼준 값하고 동일해질 거다. 네. 되셨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평균에서 2 시그마를 그렇지 빼준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를 보고선 뭐 하실 건데요? 여기를 기점으로 좌우 대칭인데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이 정규 분포에서는 그래프 자체가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럼 확률 변수 x가 갖는 전체 평균이 요 모양으로 되면서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값들의 모임이 뭐가 돼? 확률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갔죠? 그럼 얘도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값들의 합이 뭐가 돼? 확률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확률의 총합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는 무슨 성?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 왼쪽이 0.5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고 이쪽 오른쪽이 0.5의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내가 저 녀석을 봤을 때 어떻게 i x라는 녀석이 확률이 m-1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 요걸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은 색칠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 시그마니까 여기지? 여기 여기서부터 2 시그마니까 여기지? 그럼 나는 여기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해 갔나? 네. 근데 일반적으로 확률을 써줄 때를 보면 m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갔잖아. 그치? 네. 그럼 나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치면 사람들이 한쪽 부분을 본 다음에 거기에다 뭔가를 더 해주는 걸 좋아라 하잖아. 네.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라 하냐면 기준선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있는 확률에다가 기준선에서부터 그지? x가 미친 새끼 기준선에서부터 1 시그마까지 간 확률을 더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같은 계산이니까 굳이 이쪽 대칭 구조에 있는 녀석을 따로 계산하지 말자는 얘기야. 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걸 좋아라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젠 뒤쪽에 가서 배우는 표준화 방법을 배웠을 때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연습을 하는 거야. 얘는 이런 걸 좋아라 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기준선을 봤더니 어쨌든 특징을 찾아봤더니 어떤 게 벌어지냐면 평균 그대로 있잖아. 네. 그럼 여기까지 가는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은 m 플러스 1 시그마잖아. 네. 그럼 여기 갔을 때 m 플러스 2 시그마잖아. 그럼 가면 또 m 플러스 3 시그마,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녀석들을 봤더니 뭐야? m하고 시그마는 고정으로 있는 거지. 네. 누가 변해? 변하는 거예요? m하고 시그마는 고정으로 있잖아. 그럼 이런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막 봤을 때 누가 자꾸 변해? X. 바뀌는 거.
수치상으로 바뀌는 게 누구 있어? 바뀌는 게 얘 개수만 바뀌고 있잖아. 계속. 그치? 네. 아니 맞잖아.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m은 그대로 있잖아. 시그마도 그대로 있잖아. 네. 개수만 자꾸 바뀌고 있지. 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아니 너 새끼 봤더니 어차피 너 가만히 있고 너도 가만히 있네. 네. 그럼 너랑 쌩까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그게 뭐가 되느냐? 얘를 쌩까 써 뭐야? 지금 얘는 M1이고 얘는 M2지. 네. 평균이. 그럼 서로 평균을 쌩까 써.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 시그마의 개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럼 그런 녀석들의 판단을 할 때 얘가 M과 시그마를 제끼고 이해갔어? 시그마의 개수로만 비교를 하고 싶었나 봐. 그런 비교를 하는 걸 우리는 표준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 이해갔어? 네. 그래서 저거를 봤을 때 저 곡선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종 모양이라고 했지. 네. 그럼 여기서 쪼로로로 갔는데 평균을 뺐어. 0이지. 네. 그러면 1, 2, 3, 4. 그렇지. 여기 1, 2 되지. 그냥 수직선 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럼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네. 그럼 이렇게 표현한 거를 확률 변수를 x를 썼을 때 저건데 요 놈은 바뀌었잖아. 네. 그럼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확률 변수를 g로 바꿔줘. 그럼 쟤는 뭐라고 했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렀잖아. 네. 그치? 저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줬어. 그랬을 때 요 녀석은 뭐냐? 표준화시킨 정규분포 곡선이니까 네. 얘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불러줘요. 이해갔어? 네. 그럼 얘는 봤을 때 애들이 물어봐. 아이 선생님 굳이 저 새끼가 있는데 왜요? 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잖아. 네. 쟤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네.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평균이 다른 같은 부류에 있는 뭔가를 비교하고 싶은데 평균이 다른 2마리, 3마리, 4마리 이런 녀석들의 비교를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걸 비교하자면 그냥 이런 거지. 여기도 예시 나와 있고 정석에도 나와 있는데 제일 나오는 게 뭐냐면 GDP 알지? 네. 그지? GDP 알지? 그럼 국가마다 다르잖아. 네. 그럼 저 새끼가 받는 게 얼마인지 내가 받는 게 얼마인지 다 다르잖아. 네. 근데 그거를 비교했을 때 와 드디어 얘네는 몇만 달러를 넘었네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따졌을 때 실제 총 국민 생산량을 따지면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요즘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한참 됐대요. 우리나라 잘 사나 봐요. 난 몰랐는데 아무튼 요거를 따진다고 쳐. 그럼 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야? 1인당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을 달러화 시킨 거잖아. 네. 그렇잖아. 2만 달러, 3만 달러 막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럼 그 부분을 달러화 시켜가지고 인구수 대비해서 그 비율적인 걸로 나눠준 거란 말이야. 네.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얘네가 어떻게 간 거냐면 이 새끼 너 달러든 엔화든 아니면 위안화든 뭐 원화든 간에 다 유로화든 상관없어. 다 계급장 떼 평균 떼고 표준 편차 뗀 거야. 이해 갔어? 네. 갖고 있는 모든 평균을 얼마로 맞출 거야? 0으로 맞출 거야. 기준을. 이해 갔어? 네. 기준을 0으로 맞춰 번지고 너란 새끼를 어떻게 갈 거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게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그 녀석에 해당하는 만큼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얘가 평균이 0을 기점으로 출발을 할 건데 여기로 갈수록 존넬이 상위권인 거잖아. 네. 뭔 말인지 얘가? 네. 그럼 그런 녀석들을 다 비교를 해준 거지. 그러면 분명히 이 가치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기준선을 0으로 잡아놓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가 얘를 기점으로서 몇 칸 떨어진 거에 따라서 니네를 동시에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저거는 뭐야? 각각이 평균이 다르잖아. 평균이 다르니까 평균은 뭐라고 했어요? 얘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가장 간단한 얘기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심플한 얘기를 해보자. 니네 학생 수가 몇 명이지? 저희 학년이요? 학년. 255명. 그럼 문이과 나누지 말고 그냥 255명이라 치자. 네. 근데 다른 학교 봤더니 1000명이야. 한 학년이. 네. 그럼 거기에서 50등 한 거하고 니네하고 50등 한 거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죠. 다른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점수 자체를 등수가 아니라 점수로만 따지더라도 거기에서 얘가 난이도가 다 차이가 날 건데 A 학교에서 80점 맞은 거하고 B 학교에서 80점 맞은 거하고는 네. 평균은 동일하지만 성질은 다른 거잖아. 아. 뭔 말인지 이해가지? 네. 그럼 그런 녀석들을 어떻게 해? 너 이 새끼 너 이번에 몇 등 했냐? 나 50등 했는데? 나도 50등 했는데. 아니 나는 40등 했는데 이랬으면 이 새끼 나는 50등이고 너는 40등이니까 내가 더 잘한 거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네. 뭔 말인지 이해가지? 네. 아니 부모님들이 제일 크게 하는 실수가 뭐야? 얘 봤는데 얘가 전교에서 40등 했대. 근데 이 새끼는 60등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 학생 수가 100명이야. 얘네 600명이야. 그럼 얘가 잘 본 거지.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선 저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근데 여기에선 선생님이 기준을 잡은 게 등수가 아니라 평균일 뿐인 거야. 그럼 얘네가 갖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동일하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서 이 새끼가 평균이 높으니까 이건 단순 수치인 거야. 평균만 얘기하면 얘가 높은 게 맞아. 근데 얘 성질로 들어가서 실제로 네 점수가 이렇고 네 점수가 이런데 네가 더 잘 봤니? 라는 거를 따져보면 이쪽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네네. 그러니까 이 표준화 작업을 시키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쌩까니까 얘네가 남는 거는 빵밖에 없단 말이지. 네. 어떤 새끼가 와도 기준은 빵으로 변해요. 어떤 새끼가 와도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이 간격은 동일해요. 그럼 누가 와서 하더라도 이 표는 말 그대로 표준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 누가 더 점수를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못 버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녀석들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표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뭔 말인지 이제 좀 감이 와?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표준화 작업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표준화 시킬 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녀석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건데 그냥 단순하게 가볼게. 얘가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던 요 녀석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네? 저 5예요? 아니 0. 0. 그러니까 이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알겠죠? 그러네요. 그럼 얘는 확률 변수 x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g로 바뀌어주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부르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통해서 비교를 해주면 이 녀석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 g라는 걸 만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주냐면 선생님이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냥 그걸 따라가면 돼. 뭐라고 했어? 평균 제끼고 표준 편차 제끼라고 했잖아. 네. 이해가지? 네. 그럼 여기 있는 확률 변수로 진짜야 진짜 애들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제껴야 되니까 개수만 쓰려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g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g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 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되셨나? 네. 아니, 저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근데 니네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원래 있던 새끼가 평균이 있으니까 평균 빼번지고 표준 편차 나눠버리자. 이렇게 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거를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 있을 때 m이라고 했어.
요거 있을 때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어. 네. 그럼 얘는 이게 있을 때 얘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갔었잖아, 그치? 네. 기억나지? 그럼 여기서 뭘 갔었냐면 우리가 요게 있었고 요게 있었고 뭐 하고 있니? 요게 있었잖아. 돼? 네. 그럼 요 녀석이 어떻게 나왔었어? 저거는 MA. 그렇지. 원래 평균에다가 아. A 배 해주고 아. B 더해줬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는 원래 분산에다가 그래 분산에다가. 까먹었어? 아 이게 A. A 제곱. 그렇지. 아. 왜 자꾸 나한테 간을 봐? 네가 얘기해야지. 그럼 얘는 A의 절대값에다가 원래 표준 편차 요거였지? 네. 요거 활용하면 돼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아니 저 녀석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G로 바뀌었으니까 네. G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어?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G에 대한 평균이라는 거는 G는 요거잖아. 네. 그럼 원래 얘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얘였잖아. 네. 그럼 요거 그대로 가주시면 요 녀석은 뭐가 돼? 확률 변수가 X인 거니까 나머진 개수지. 네. 그럼 얘 다시 정리해 주시면 맞아? 네. 요거 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원래 평균에다가 시그마 분의 1 해주고 빼기 시그마 분의 M 해주면 되는 거지. 아 밖으로 나올 수. 얘가 뭐야? 저거. 그러니까 얼마야? 1. M이지. 아 M. XX. 아 헷갈려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 아 네. 큰일 나요 이거 헷갈리면. 그럼 얘는 뭐야?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이지. 0이요? 그러니까 누구? 얘에 대한 평균 얼마다? 0이네. 아 맞다 표준화돼 있어. 그러니까 표준화 시키면은 Z에 대한 평균은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저게 그냥 0,1의 제곱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네. 알겠어? 네. 그럼 분산도 구해주면 되지. 분산도 G에 대한 분산을 구해주시면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G는 시그마 분의 요거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요 녀석은 V 다시 쓰면은 시그마 분의 1에다가 X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분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덧셈 뺄셈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예, 써드렸잖아. 그래서 얘 개수의 제곱배만 받는다고 했지? 네. 그럼 요 놈은 뭐가 돼? 제곱분의 1인데 원래 분산에다가 취급하면 되겠지? 네. 근데 문제상에서 썼잖아. X에 대한 원래 분산이 얘가 뭐야? 시그마 제곱이지. 1이.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네. 됐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증명해드린 거야. 왜 표준화를 시키면은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은 1이 됩니까? 이렇게 돼서 되는 거예요. 이 성질을 앞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질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되셨죠? 네. 그럼 저게 이제는 표준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규분포라는 곡선도 기준이 되는 게 평균일 뿐이에요. 평균일 뿐인데 그 녀석을 갖다가 내가 뭔가를 비교하고 싶으면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얘로 바꿨어. 얘로 바꿨으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내가 식이 나올 때마다 면적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뭐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구하다 보면은 개 힘들고 개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런 녀석들의 시간 투자를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얘로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서 뭐 했냐면 표를 만들어줬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줬어. 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얘는 그 G의 값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요 녀석이 G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0에서부터 1까지, 그 G가 0에서부터 2까지, G가 0에서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표를 다 만들어줬어. 다 만들어줘가지고 문제상에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다 나와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 우리가
상용 로그 배웠을 때. 아, 분수 소수 나왔을 때 유효소자 써가지고 막 쓸 때 보면은 얘가 로그 2는 얼마, 로그 1.85는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 네네. 그것처럼 로그, 상용 로그 표처럼 얘도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서 값을 다 구해 놓으셨어. 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야. 우리는 그냥 쓰면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 자료들에 해당하는 그 수치만 내가 갖고서는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 표준화 작업 거치는 것 때문에 앞서서 그 그래프의 성질을 살짝 설명하다 말았는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표준화 거치지 않았어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m이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x라는 녀석이 이렇게 갔을 때 요 녀석의 최대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와요. 최대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럼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A, B가 어디 있어야 될까? A요? 끊어야 될 거 아니야. A부터 B까지. 아, 그러면은 음. 0과 1세. 0과 1 사이. 그러니까 M이잖아. M. 표준화 안 시켰잖아. 아, 그러면은 어.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M을 포함하면 돼요. 아, 왜냐면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갈 건데 네. 이 면적 전체가 뭐라고 했어? 확률이라고 했지. 네. 그럼 여기 연두색 확률이 크겠냐? 빨간색 확률이 크겠냐? 네? 다 똑같은데. 아니지. 이 면적이 확률이라니까. 아 맞다. 오른쪽 거예요. 그럼 빨간색이 훨씬 크지. 네. 왜냐하면 연두색은 뭐예요? 간격이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했어도 간격이 만약에 얘가 좀 더 벌릴까? 동일하다라고 했으면은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똑같이 이 시그마라고 치자. 네. 되셨나? 간격이 동일하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연두색 면적보다 이 빨간색 면적이 어때? 눈으로 봐도 아, 커요. 훨씬 크잖아. 네. 이해 갔지? 그럼 그런 녀석들이 자꾸 같은 간격으로 옮겨 다닐 때 그 면적이 최대치가 되려면 당연히 뭐 평균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네. 첫 번째로 뭐라고? 평균을 포함. 그렇지. 평균을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평균을 기점으로 대칭성을 띠면 되지. 그때가 최대겠지. 네. 왜냐면 이 면적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좁든 넓든 간에 상관없이 평균 있는 쪽이 제일 솟아올라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평균을 포함하는 쪽이 넓이가 훨씬 클 거란 얘기지. 그 결과물이 확률일 뿐이야. 알겠어? 네. 그냥 면적으로 다가가면은 얘 평균을 포함한 게 제일 클 거다. 되셨나? 네. 뭔 말인지 얘가? 이해가요. 오케이. 그럼 그거 하나 더 가보시면 얘가 이렇게 봤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자르고 여기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m이 나와서 그러네. 그냥 대충 그냥 뭐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얘를 뭐 2라고 놓을게요. 네. 그럼 봤을 때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어때? 커터요. 같은 거지. 그럼 같았을 때는 얘는 무슨 성이 있다라고 했어? 대칭성. 대칭성이니까 두 녀석의 평균이 항상 실제 평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예시 어떻게 나오겠어요? P가 X가 30 이하일 때하고 P가 X가 70 이상일 때가 서로 같아요. 이 얘기인 즉슨 얘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두 마리 해보. 요거하고 같다며. 네. 그럼 대칭성을 띠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요거하고 요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두 녀석의 뭐가? 평균. 평균이 실제 평균이라. 아. 대칭성 때문에. 아, 네. 그럼 실제 평균 M은 얼마란 얘기야? 50. 50이었다는 얘기지. 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가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에 관한 문제들도 잘 나온다고. 왜냐면 얘 그래프 자체가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누굴 기점으로? 평균을 기점으로. 이해 가셨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야 계속. 네. 정신 좀 차렸어?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대치가 된다. 얘가 A부터 B까지 갔는데 최대치가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을 포함할 때가 최대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격이 일정하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평균 기점으로 대칭성을 띌 때가 넓이가 진짜 당연히 최대이겠지. 뭔 말인지 가지? 당연하잖아. 얘가 평균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놓은 녀석의 면적이 가장 크겠지. 간격이 일정하다면. 이해 가셨어? 왜냐면 상식적으로 봐. 여기서 여기 잘랐어. 면적이 요만치밖에 안 되는데. 클 수가 없잖아. 그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들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성을 갖고 있으니까? 대칭성. 그렇지, 대칭성. 그런데 나는 이 평균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서 비교 대상이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온다면 그 녀석을 항상 뭐 표준화 작업을 거칠 거다. 왜? 사람들이 미리 구해놨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구해놔서 우리는 그 정규 분포 표만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얘네를 무슨 작업을 거쳐? 표준화 작업을 거칠 거다. 되셨나? 표준화 작업 거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말로 하세요. 말로. 저거를 뭐 x-m을 시그마로 나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알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편차 마냥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왜냐면 요게 이제는 통계적 추정 들어가면은 공식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근데 그거를 또 외우는 이쁜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아우 선생님 공식이 두 개요 막 이지를 하는데 말로 써가면은 당연한 거거든. 말로 써가면은 그냥 똑같아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돼. 근데 그거를 실행을 안 하고서는 그냥 공식을 두 개 외워 번지는 멋진 놈들이 있다고. 뭐 머리가 대가리가 좋아서 그러면은 뭐 상관은 없겠는데 왜 굳이 그걸 외워?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항분포 생각나지? 독립시행 확률이랑 이항정리랑 이항분포랑 어땠어? 거의 비슷했잖아. 거의. 이항정리만 살짝 달랐고 독립시행이랑 이항분포는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공식이 뒤에 가면 통계적 추정 들어가면 동일하게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항상 표준화 작업은 뭐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다시 한번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알겠어?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단순하게 나왔으니까 단순한 녀석들을 갖다가 단순하게 문제 풀어보자고. 그럼 확률 밀도 함수. x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녀석이 뭐냐? 291 익힘 1번. 요거 보시면 fx가 얘는 2ax 플러스 a인데 x가 0에서부터 2까지로 한정이 돼 있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게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얼마라는 거 인지할 수 있어. 그렇지. 확률이니까 1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인테그랄 쓰셔도 되는데 굳이 그지?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래. 그럼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 칠판 잘 봐. 푸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봤을 때 확률이기 때문에 얘 면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확률이니까 내가 얘 그래프 그릴 때 x축 기점을 어디 있다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럼 얘는 0,a 지나는 거고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죠. 0,a 여기 찍힐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a 대충 찍고 얘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얘는 또도도도도 가면은 2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 5a.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얼마다? 1이다. 전체 확률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요거 a 더하기 요거 5a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요건데 요게 1이다. 끝난 거지? 그럼 a는 얼마? 그렇지. 끝났잖아. 되셨어? 그럼 여기 나와 있을 때 뭐라고 했어?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래. 중간 정도 되겠지 뭐. 그럼 1일 때 뭐가 되는 거야? 1일 때 요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요 면적은 1 곱하기 그지? 높이 나누기 2니까 a 더하기 3a에다가 2분의 1. 그럼 내가 구할게 2a지? a가 6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네. 끝. 대충 어렵지 않아요? 익힘 2번 갔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말 많이 했는데
결론은 별거 없어요. 그럼 이 녀석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가 A고 B, 이 녀석이 10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0부터 10까지 나와 있고 P 확률을 따졌더니 X가 0에서부터 A까지가 5분의 1. 아이고야, 10도 잘 줬네. 이거 보시면은 뭐 끝났지 뭐. 네. 전체 면적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는 10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 1이다. 그럼 이거 날라가니까 B는 네. 그렇지, 끝났죠. 너무 5분의 1. 0부터 A까지가 얼마래? 5분의 1에. 그럼 여기는 5분의 3. 뭐 이렇게 가겠네, 그치? 네. 그럼 얘 면적 구하면 되지 뭐. 얘가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 5분의 2입니다. 된 거죠? 네. 그럼 얘가 얼마야? 5분의 1이지? 네. 5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양변 얼마 곱해? 10 곱하기 10 곱하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10 곱했으니까 4 이렇게 되겠네. 됐어? 네. 할만하죠? 네. 이렇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 요따구야. 오. 그 다음 익힘 3번. 할만합니다. 네. 얘가 0에서부터 이번에는 8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4 플러스 x, f의 요게 나와 있고, 나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p의 2에서부터 x가 4까지, 요게 3배 p의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얘는 다는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3에서부터 4까지가 얼마래? 16분의 3이래요. 그랬을 때 5에서부터 6까지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 그럼 요거는 뭐 쉐끼 좋은 내리 쉬운 쉐끼. 그럼 요거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 아무렇게나 그려. 선생님, 저는 이제는 정규분포 곡선을 알기 때문에 존내리 이쁘게 그릴 건데 그건 네 맘이고. 네. 이쁘게 그려도 되고 안 이쁘게 그려도 돼. 네. 알겠지? 그냥 대충 얘를 봤을 때 요게 있으면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됐나? 뭐 이렇게 가도 돼. 아, 얘는 안 만난다면서. 그럼 이렇게 가도 되지 뭐. 네. 그럼 얘 X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 그냥 대칭성만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되셨어? 아, 물론 저 새끼가 뭐야?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일 때는 점근선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긴 하지. 되셨어? 네. 근데 얘는 그 대칭성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거는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되셨나? 네. 왜냐면 정규분포 곡선이 아니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만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이게? X는 4요. 그렇지. 4. 된 거지? 네. 그럼 여기 봤을 때 뭐가 되냐?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가 0부터 2까지래요. 2부터 4까지 저게 나왔고 3부터 4까지. 그럼 얘는 쪼개야 되겠네. 0, 네. 2, 3, 4. 2, 3, 4, 5, 6. 그럼 얘는 2, 3, 아유씨 미친 새끼. 4가 요거니까 여기에 3, 2. 이 정도 가면 되겠네. 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5. 대칭성이니까 6.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문제상에서 봤을 때 뭐가 돼? 처음에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0부터 2까지. 요 녀석이 얼마? 3배죠? 3배. 그럼 여기 모르니까 여기를 A라고 놓자. 네. 그럼 여기는? 3이 그럼 여기 대칭성이니까 여기는 얼마 확률이? 0.5. 0.5. 여기는? 0.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4A가 0.5니까 2분의 1이지? 네. 그럼 A는 얼마? 8분의 1. 벌써 하나 구했네. 되셨어? 네. 그럼 그랬을 때 3부터 4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16분의 3이잖아요. 네. 이해 갔나? 네. 아, 그럼 그런 녀석은 0부터 2까지 해서 어떻게 구하냐? 3부터 4까지가 16분의 3이에요. 5부터 6까지를 구해주세요. 5부터 6까지면 여기지. 네. 그럼 얘 해당하는 게 여기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녀석은 A 하나당 8분의 1이니까 요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냐? 내가 여기 구하라고 했나? 네. 그럼 여기랑 같은 게 누구지? 5부터 6까지니까 여긴가 여기? 네.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요만치를 빼주면 되는 거지. 네. 이해가죠? 네.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 3부터 4까지가 16분의 3이니까 3A에서 빼기 16분의 3? 요거 해주면 되잖아. 네. 그럼 A가 뭐였어? 얘였죠? 네. 그럼 얘는 8분의 3 빼기 16분의 3인 거니까 얘는 16분의 6이죠? 네. 16분의 3이네. 네. 되셨어? 네. 그러니까 얘가 문제상의 해설처럼 이쁘게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칭선만 해주면 된다고. 왜? 우리가 지금 그리는 거는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니니까. 네. 이해갔어? 저라도 삼각형으로 그릴 것 같아요. 보기 그냥 편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네. 괜찮습니까? 네.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네. 괜찮은데요? 아직까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지우개 많은데 왜 이러고 있지? 애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상하다. 귀찮아서 그런가. 저절로 스프링. 그러니까 줬다 놔야 되겠어. 4번 봅시다. 4번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익힘 4번이 됐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x가 fx가 9분의 2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 주어졌대. 그랬을 때 매회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이거로 일정하다. 매회 시행한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럼 이 확률이 이걸로 일정하대. 그럼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로 고정이란 얘기지. 네. 주사위 하나 던졌어. 1 나올 확률 얼마지? 6분의 1. 그럼 고정인 거지. 네. 동전 하나 던졌어. 앞면 나올 확률 얼마지? 2분의 1. 그렇지. 고정이지. 네. 그럼 그런 녀석들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뭐지? 사건이요. 독립 독립. 시행의 확률. 왜냐면 얘가 뭐라고 했어요? 5회의 독립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네네. 5회의 독립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요 일어나는 횟수를 y라고 했을 때 네. 맞나요? 그럼 y라고 했을 때 그 y에 뭘 구하라고 했어? Y에 이거 4Y 5회 실행했을 때 일어날 횟수를 y라고 했지? 그럼 확률 변수가 위에서는 x 쓸 거지? 네. 아래서는 y 쓸 거지? 네. 그럼 요 녀석에 대한 뭘 구하래? 평균에 대한 4배 플러스 5 요걸 구하래. 네. 되셨지? 그럼 내가 구할 요 녀석은 뭐야? 원래 평균에다가 4배 해주고 더하기 5하라고 하니까 나는 요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근데 얘는 뭐예요? 5회 했을 때 일어날 확률 A를 구해야 되는데 그 확률 변수가 Y라고 친 것 뿐이지? 네. 그럼 여기에서는 뭐 해줘야 돼? 이걸 구해야지. 네. 이게 이제는 확률이겠지. 이해겠어? 네.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그대로 그려주시면. 이거는 확률 변수 X야. 잉? X에 대한 게 9분의 2X.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얘는 0부터 3까지니까 3 들어가면 얘는 얼마냐? 3분의 2인가? 네. 그럼 그랬을 때 뭐라고? 0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이면은 1.5죠? 네.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전체 확률이 얼마야? 1. 1이잖아. 그럼 얘는 봤을 때 얘하고 얘가 닮음이지. 네. 면적 1인데. 그럼 얘는 1대 2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얘 얼마야?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아 맞다. 넓이니까 1. 그렇지. 1대 2가 되죠? 네. 그럼 넓이 B는 1대 4죠? 네. 그럼 4분의 1이지. 아 4분의 1. 전체 면적이 어차피 1이니까. 네. 되셨어? 그러니까 저거를 면적을 뭐 구해줘도 나는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봤을 때 이렇게 닮음으로 그냥 푸셔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죠? 그럼 4분의 1. 그때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때 했을 때 4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겠지? 네. 그럼 5,4분의 1. 이게 P겠지? 네. 되셨죠? 그럼 얘는 Q는
4분의 3이 되겠지? 깜짝이야. 아이 승질나. 돈 나갔네. 잘 보자. 이 소리가 돈 나가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냐? 평균 요 녀석은 MP니까 4분의 이게 되고 분산 요 놈은 16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표준 편차 얘는 4분의 루트 15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우리가 뭐 구하기는 했는데 필요는 없으나 한번 구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섞여 나와요. 독립시행이라든지 이항분포에 관한 녀석들이 계속 나와. 그럼 얘는 4 곱하기 4분의 5에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 10 하고 끝내면 되겠네. 되셨어요? 아니 진짜 얽히고 설켜있네. 계속 나와. 그럼 정규 분포에 관한 거는 설명을 선생님이 한번 해드렸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선생님이 잠깐 쉬었다가 바로 문제풀이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괜찮아요?